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 공모 가격이 주당 38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 바락대로 코스피 지수가 1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3호가 오늘 새벽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7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바락재로 1800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2.78포인트 하락한 1782.46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19.45포인트가 내린 448.68로 끝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유로존 할대 우려로 그리스 신용등급을 B-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스페인으로 확산되는 등 유럽 악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어제 소폭 반등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커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수를 압박했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6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종목별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와 신한지주 등 대형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약세장 속에서도 LG화학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45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당분간은 대외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 공모 가격이 주당 38달러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계 등에서는 공모 가격이 실적에 비해 높다며 거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오늘 나스닥에 상장되는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 페이스북은 기업 공개 공모 가격이 주당 38달러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34달러, 최고 38달러의 공모 가격대 중 제일 높은 가격이 선택된 겁니다. 그만큼 페이스북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공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페이스북은 1,0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1조 3,6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모두 18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페이스북의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매출 37억 달러, 영업이익 10억 달러에 비해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And we've seen some internet-related IPOs have great first days, like Groupon and LinkedIn had really great debuts. But that doesn't guarantee anything. 페이스북에 대한 기업과 기관 투자가의 청약 열기가 치솟는 것과 달리 글로벌 증시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에선 피치가 그리스에,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16곳의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이에 미 증시의 다우지수는 1.24%, 나스닥은 2.1%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증시도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 기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실 인증이나 부정 유통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가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우려해 대대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인증기관은 지난 2009년 57곳에서 올해 70곳으로 늘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도 2010년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2배 늘었습니다. 품관원은 현재 민간 기관별 2명인 인증심사원을 기관 한 곳당 인증농가가 1,000곳이 넘으면 500농가당 1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 증가만큼 소비 지출은 늘지 않았고
특히 교육비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12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256만 8천 원으로 5.3%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 지출은 식료품비 지출이 5.9%, 주거와 수도비 지출은 6.9% 증가했지만 교육비 지출은 1년 전에 비해 0.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11개 공공기관에서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중앙공공기관 200곳 중 복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3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5개인 대한적십자사이고 4개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OBS 뉴스 이승국입니다. 50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시장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1번지 최훈식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50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이 0.04%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1%, 0.02%씩 떨어졌습니다. 네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격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미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데다 매수세를 끌어들일 만한 DTI나 거래세 완화 등은 이번 대책에 빠져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42제곱미터가 전주보다 1,500만 원이 떨어졌고 송파구 가락시형 2차 33제곱미터는 1,000만 원 내렸습니다. 네네. 다른 지역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동구와 양천구, 중량구, 노원구 등의 지역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이 하락했고 인천은 서구가 내림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이번에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완화 대책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5월 7월 말부터 수도권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네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 85제곱미터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예.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공공택지에 짓는 85제곱미터 주택도 전매 제한이 평균 2년에서 3년씩 완화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도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이었지만 4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고 민영주택은 5년에서 7년이었던 것이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짧아집니다. 네, 이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네, 이번 전매 제한 완화는 분양 시장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책으로 그간 위축됐던 분양권 거래의 활로가 뚫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 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 2천 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세곡 보금자리지구, 우면 2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아파트가 2,907가구가 나오고 오피스텔이 약 2,558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네네. 벌써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민영 물량은 동탄 2신도시가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도 비교적 청약 성적이 좋은 광교 신도시 역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예, 강남권과 동탄 2신도시 그리고 광교 신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재건축 시장은 정부 대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방향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강남 3구 특이지역 해제와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50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 매물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 16일 개포 2, 3지구가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개포지구의 단지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포지구 2, 3단지의 심의 통과가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번지 최훈식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금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후 2시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해온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8억 원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1억 6천만 원을 받은 박영준 전 차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청와대 재직 당시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시중 전 위원장이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썼다는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이동률 씨와 그의 운전기사 최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박 전 차관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차관의 불법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에 대한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지만입니다. 수학여행에 나선 대전 우송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태운 관광버스가 15m 절벽에서 떨어져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관광버스는 강원도 양구군 을지 전망대를 견학하고 다음 행선지로 가던 중 내리막도로 오른쪽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리다 속도가 줄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을 남성 정력제라고 거짓 광고에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자 45살 이모 씨와 판매업자 37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도매상을 통해 약 2,600명에게 단순 기능성 건강식품을 남성 정력제로 속여 10억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선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퇴 신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해달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현재 해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 14명 가운데 10명은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 등 구 당권파 측은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자적인 당원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9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우리나라 지상국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는 3시 9분쯤 아리랑 3호와 교신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정상 궤도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3호는 앞으로 4년간 지구 상공 685km 거리에서 지구를 하루 14바퀴 반 돌며 0.7m 크기 물체를 한 점으로 인식하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4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랭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냉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